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4시고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을 잃고 28배 과부가 되었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3살배기 아들뿐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장에서 생선 장사뿐이었어요. 지금도 손에선 비린내가 빠지지 않아요. 4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오고 밤 10시까지 시장 좌판에서 서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아들 도시락을 싸주고 시장에 나가면 손님들이 이 생선 신선해? 얼마야? 하며 깎아달라고 하죠. 한 마리에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그 100원이 모여야 아들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줄 수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생선 비늘을 긁을 때마다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여름에는 더위에 생선이 상할까봐 얼음을 계속 갈아주느라 등이 끊어질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엄마 나 1등 했어 하며 달려올 때면 모든 고생이 사라졌거든요. 아들이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까지 데려왔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때 4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수원에 아파트를 샀죠. 34평. 제 생애 가장 큰 결정이었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엄마도 손녀 보면서 편하게 살 거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고마워. 이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겠네. 그때는 정말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저녁에 다 같이 둘러앉아 밥 먹고 손녀가 할머니 하며 안기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그린 그림과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미안해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제 몫이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들 며느리 손녀 아침 준비하고 아들 부부 출근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 특히 이거. 속옷 손빨래. 며느리가 어머님 속옷은 따로 빨아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럼 내가 빨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결국 제가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속옷까지. 45년 넘게 시장에서 일한 이 손으로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어느 날 손녀 학예회가 있었어요. 저도 보고 싶어서 나도 같이 갈까?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자리가 부족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손녀한테 물어봤어요. 학예회 어땠어? 그랬더니 할머니,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가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자리가 있고 친할머니인 저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아들 생일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미역국도 끓이고 갈비찜도 해놨는데 아들 부부가 엄마 우리 외식하기로 했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날 혼자 남은 집에서 제가 끓인 미역국을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놀러 온 날이었는데 저는 손님 접대하느라 차도 끓이고 과일도 깎아드리고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가고 나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창피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것저것 갖다 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것 같잖아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창피한 일이었구나. 며느리에게는 제가 부려먹는 시어머니였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구나. 작년 봄이었어요. 변비가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시죠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감기 걸렸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하시는데 그때서야 아, 내가 정말 아픈가 보다 싶었어요. 수술 전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만 아들이 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하면서 급하게 사인하고 회사 일이 급해서 먼저 가볼게 하고는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정말 아팠어요. 배에 구멍이 뚫린 채로 깨어나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옆 침대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 보살펴 주는데 제 침대는 항상 조용했어요. 간병인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독립적이시니까 혼자서도 잘 하실 거예요 라면서요. 수술하고 3일째 화장실도 혼자 가야 하고 세수도 혼자 해야 하고 그런데 배가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때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혼자일까 싶었어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2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면 정말 지옥 같아요. 토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온몸이 아프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 정말 슬펐어요. 70년 넘게 같이 했던 제 머리카락인데 베개에 빗에 온통 머리카락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머님 항암치료 힘드시죠? 하지만 견디셔야 해요 이런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도 옆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남편이 와서 손 잡아주고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고생하세요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저는 혼자서 링거 맞고 혼자서 집에 가고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뭔가 하고요. 항암치료 중간에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침실에 누워 있는데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항암 치료도 힘들어 하시고 집안일도 예전만 못 하시고 아들이 그러게 엄마도 많이 늙으셨어. 며느리가 만약에 어머님이 더 아프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도 직장 다녀야 하고 아이도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제 아들이 그럼 요양원도 알아봐야겠네. 좋은 대로.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짐이 되었구나. 4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내가 짐이 되었구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내가 아프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집안일 해주고 손녀 봐주고 요리해주니까 필요했지만 내가 아프고 돌봐줘야 할 존재가 되니까 이제는 버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자. 짐처럼 여겨지며 살지 말자. 45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참아왔는데 이건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3박 4일 다녀올게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속으로는 요양원 알아보러 가는 거겠지 싶었지만 응, 잘 다녀와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마자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하니까 이 집은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했더니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45년 동안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이 집이에요. 아들 부부는 여기서 6년 동안 살면서 전기세 한 번, 가스비 한 번 낸 적 없어요. 그런데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나가겠어요. 집이 팔린 날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술래야 고향 내려갈 건데 같이 살지 않을래? 친구가 갑자기 왜? 하니까 그냥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졌어 했어요. 남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50년 만에 돌아온 거죠. 바다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박순자였구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자였어요. 지금 친구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들한테는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 집은 엄마가 산 집이었다. 너희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엄마가 먼저 떠난다. 이제 엄마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박순자로 살겠다. 아들이 전화 와서 울면서 엄마 돌아와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74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겠어요. 진짜 가족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짐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우리 모두 자기 이름으로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박순자로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께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행복하고 당당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